안녕하십니까. 급판사 정순철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어저께 그 환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거기에 더 첨가해서 어제 저 영상이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뭐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리바이벌이고 또 하다 보면은 또 내용이 더 첨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용이 잘 나오면 그냥 이걸로 올리고 어제 거 지우겠습니다. 환생이죠. 요즘 그 드라마 뭐 있어요? 드라마. 그저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 이름이 뭐지? 어, 그죠? 이번 생도 잘 부탁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생이란 것에 대해서 왜 환생이 이제 환생에 대한 믿음은 그 불교적 개념인데 이제 불교적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이 삶을 살면서 그 연속성의 차원에서 그냥 그 연속성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뭐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고 어디선가 툭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 그 개념적 생각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범우주적 차원에서 또 넓게 생각을 해봐도 어디서로부턴가 왔다 이 말이야. 이게 또 어디선가 왔으니까 어디론가 가겠지. 그리고 또 어디선가 오겠지. 재밌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연속성 차원에서 연속성이라고 하나도 그 정속성이라고 하죠. 정속성. 정속성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환생에 있어서 환생은 그렇게 있다 쳐더라도 왜 그 환생을 할 때에 그 내세의 그 과거의 어떤 그 전생의 기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 논리를 주장을 하냐면은 사람이 전생의 기억을 갖게 되면은 시스템이 그 우주라는 그 존재라는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타임라인이 이제 분기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우주를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에 이 시스템이면서 그 자체예요. 우주라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현상을 시뮬레이션이라고 우주라는 시스템이 돌리는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타임라인은 하나로 규정이 돼야 돼요. 이 타이밍. 타임은 회라는 거예요. 회. 메테 그러잖아. 이게 이런 사이파예요, 사이파. 회라는 것은 이런 사이파인데 이건 주역이 주역. 어? 어, 그 수, 화, 목, 금, 토 어떤 오행을 가리키는 꼭 전원 버튼처럼 생겼죠. 이게 전원 버튼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일관성이 있어야지 시스템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혼동되지 않아요. 이런 버그가 없다고. 그런데 제가 이번 생도 잘 부탁해 하는 것처럼 제 전생을 기억하게 되면 새로운 타임라인이 분기가 됩니다. 전생을 기억을 하게 되면 그 타임라인이 분기가 되고 이것이 무한히 계속돼요. 무한히. 무한히 뻗쳐나간단 말이에요. 어? 여기서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무한히 뻗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멈춰버려요. 근데 이게 허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되면 안 된다. 단지 그 무의식 속에서 환생을 되면은 무의식 속에서의 경험치는 가지고 있지. 경험치. 일종의 가중치, 가중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어른이란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른, 에어른이란 말이 생기는데 그 영혼은 나이예요. 영혼은 나이인데 그 사람이 몇 번의 환생을 거쳤느냐 따라서 영혼의 나이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린이 중에서도 어, 어른보다 더 나은 애어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생을 거듭하게 되면 어떤 데자뷰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요. 데자뷰. 기시감이라고 하죠, 기시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생에 전생의 기억이 커락돼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각 그 시간이죠. 망각. 우리가 그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 망각이라는 시스템이 없으면은 뇌가 녹아버립니다. 뇌가 녹는다. 멀티다운이라고 그러냐, 뭐라. 멀티다운이라고 그러죠. 멀티다운이라고 그런가?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에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가대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대 기억 증후군.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뭐 했다. 몇 월 며칠 뭐 했다. 그리고, 사진을, 아니, 책을, 이게 공부를 잘하게 되죠. 기억력이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죠, 당연히. 책의 몇 번째, 몇 째 줄, 뭐가 있다, 뭐 있다. 그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어떤 생체 시스템을, 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내가 이게 너무 과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게 이제 가대 기억 중이 있고 또, 정상적인 천재가 따로 있어요. 그건 포토그래픽 메모리, 메모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사진 찍듯이, 포괄적으로, 딱, 이미지로 얘가 사진 찍듯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거하고 이제 정상적인 천재가 있고 또 비정상적인 천재가 가대 기억 증후군이죠. 가대 기억 증후군. 이것은 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뇌가 녹아가지고 천치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일찍 죽어요. 그럼 비정상적인 천재인 거죠. 정상적인 천재는 또 따로 있어요. 오래 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시스템,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오래될수록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이렇게 가지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렇게 오래된 기억일수록 이 망각을 시켜야지 이 몸이라는 게 뇌의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비워준다는 거예요. 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파이썬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를 이제 내가 지금 이게 이제 어디까지 거의 완성해 가는데 어떤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보를 키움증권 API에게 키움증권 서버에 정보를 과다하게 요청을 되면은 요청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종목의 정보를 이벤트를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이벤트 레지스트라고 해서 등록을 하면은 거기서 쏴주는 것은 서버에서 쏴주는 것은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등록하는 과정에서 매수 매도를 했을 때에 그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바꿔주는데 중간자가 항상 필요해. 중간자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중개하는 중간자.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에 내 계좌에는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버킷리스트를 여기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받아올 때에 없는 종목을 어펜드 해줘야 돼요. 어펜드. 추가해준단 말이에요. 어펜드를 해줄 때에 이 중간자가 항상 필요하게 되는데 설명을 잘못했다. 여기에 카피를 해주고 다음 차례 이제 2회째 올 때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 새로운 버킷리스트에 새 종목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없는 종목을 이거 추가를 시켜주고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을. 그래서 항상 여기 중간자가 필요하게 돼요. 그 중간자 역할을 뭐 하게 되냐?
이걸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시간을, 이생을 가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죽는다, 이 말이야. 여기. 다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세포드로 릴레이에서 기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럼 뭔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세에 태어난다면은 기억이 단절되잖아. 응? 이라는 전제가 단절이 돼. 없으면. 이 중간자가 없으면. 이게 중간계라고, 중간계. 이 역할 같이. 우리가 세포들은 릴레이라는 건 정보 전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살이 되면은 엄마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모든 육체적, 물리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운 5살이라고 그러나, 미운 7살이라고 그러나. 이미 7살이 되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그 아기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보장.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요. 상당한 지장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체로서의 존중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세포들의 릴레이에서 나라는 의식이 계속해서 전달되는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면은 다시 태어나도록 나라는 존재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간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중간계. 우리 중간계 개념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이거 우리가 환생을 해서 다시 내세를 살 때는 이 전생에서 달성하지 못한 가업을 재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거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는 거.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가업의 어떤 성취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야 될, 이루어야 될 뭔가 가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 내세에다 수행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과거는 또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준데 이 데이터 센터가 이거 아카시 레코드라고 그래요. 우주적으로. 아카시 레코드. 영화 그 알리타에서 보면 그 노바 박사가 아카시 레코드를 이용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재생을 하죠. 이 아는 것이 많으면은 그런 그 영화를 보더라도 재미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필터링을 해주고 또 언제론 얘기하죠. 기독교에서는 또 언제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언제 없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성장하기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성장하기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다 평등해요. 단지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는 동급이에요. 동급. 나쁜 놈, 좋은 놈이 아니고 동급이에요. 천사가 악마고 악마가 천사예요. 그래도 인간도 그 마음에 내재된 마음에 악마와 천사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고. 이게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착한 놈, 나쁜 놈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스템도 약간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종류가 이제 그 정상적인 못한 것이 그 사이코패스랄지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게 어립니다, 어려. 어려요. 한생 시스템에 어립니다, 어려. 뭐 다 어리라는 거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다고. 그냥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려요. 그래서 그런 어리를 잘 알고 대처를 잘 하면 또 인생을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주라는 무한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제 무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게 원이에요, 원. 일시무시 일정무종. 일시무시 일정무종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무한이야, 무한. 그럼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원이에요, 원. 어는 이게 이제 어떤 사이클을 표현하자면은 이 사인파죠, 사인파. 사인파요. 사인파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시간이죠. 지금 이거 벡터고. 어.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요 뒤로 가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란 것은 대먹임이 대급 대먹임. 의식이란 것은 대먹임. 또 그러면서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하는 거. 우리가 말할수록 희미해지잖아요. 말해 볼수록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망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한 루프가. 무한 루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코딩에 있어서도 그 메모리를 설계할 때에 어떤 그 시스템이 허락한 무한 루프를 만들어 놓습니다. 시스템이 허락한 무한 루프를 만들어 놓는데 오래된 것은 비워줘야 돼요. 오래된 것을 비워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비워줘야지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지되지 않고 잘 돌아가요. 다시 그리죠. 이게 모든 것을 분석할 때는 이런 개념적으로 어떻게 내가 구축을 하냐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없고 그 어떤 그 창조적 개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모든 걸 막연히 알고 있으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을 이렇게 딱 구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일단 다음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뉴턴도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업적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자기는 성공했다. 거인의 어깨라는 말은 과거에 끊임없이 어떤 과학적 사고를 하고 구축해 놓은 시스템 위에 자기가 거기 위에 올라서서 또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똑같죠? 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좀,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서울은 더 많이 온다는데.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를, 전생을 기억하게 되면은 어떤 생명 시스템이나 이 우주라는 이런 그 사이클, 무한 루프가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끔 영화에 보면은 타임머신으로 주제가 많이 나오죠. 타임머신 주제 많이 거기 나오는 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거를 건들면은 현재가 위험해진다. 현재가 위험해진다. 현재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과거를 건들면 안 돼. 그래서 그 과거라는 개념이 이 전생의 기억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생의 기억. 그래서 전생의 기억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중간계에서 이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세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에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시는 타임이고, 이건 오시는, 아기님이 오셨다.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에 사는 이상은 동기동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내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냈나? 물론, 내가 한 얘기 같아. 같은 하늘 아래서 사는 이상은 동기동창이야. 동기동창. 이게 하늘이고, 이 천자인가?
수많은 인간들. 공기농창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세속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싸가지 없는 발언이죠. 싸가지 없는 발언이야. 근데 괜히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그 싸가지 없는 놈을 찍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차원의 인간과 저차원의 인간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괜히 오해받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좀 이상한 놈으로 바라봅니다. 시선들이 좀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도 좀 이상한 놈이다. 4차원 인간이라고 그러죠. 4차원 인간이라는 거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인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에게 그 언덕이라는 거 언덕을 베풀면은 나도 먹고 살기가 편할 텐데 괜히 지적질하고 이상한 놈이라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 이게 자기들 머리로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 그 비도 오고 난리 나가기도 힘들고 상당히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어, 어, 집값이라도 기부를 하십시오. 어, 국민은행 01 010이 아니라 저기 그 209 01 08 55 87 6입니다. 계좌번호. 밥값이라도 기부해. 밥값이라도 기부해 주십시오. 요즘 날구져서 날일도 못 뛰어요. 밥값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값이라도 기부하십시오. 209-01-085-876 국민은행 정순철이에요. 구걸하는 건가? 어. 그 구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방송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게 좀 힘내라고 그 응원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 있어요? 네, 허경영 씨도 허경영 씨. 허경영 씨도 굉장히 그, 저, 팔자가, 팔자가 좀 기구합니다. 기구해요. 팔자가 좀 기구하신데, 본인의 운명을 좀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 같은 경우도 나는 남을 부자를, 남을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은 내가 부자는 못 돼요. 그래서 항상 10을 이룰 수 없고 항상 7밖에 안 됩니다. 7. 10에 이르지 못합니다. 2분의 단어로 2분이에요. 2분. 2분. 못 가요. 완성을 못 이루는 완성을. 이게 항상 7이라는 거기에 머물러요. 7이라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7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이 7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인생은 쉬는 시간. 내가 내 전생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에 아마 전생에 스님이나 동의, 도 닦는 사람, 막 그런 거 했을 거예요. 뭐, 도 닦는다고 뭐 좀 개질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걸 봐서는 그래요.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에 대한 한멸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독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면은 교육지나 밥을 못 먹었어.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스님이었을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20대가 돼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육개장도 못 먹었었는데 진짜 육개장조차도 못 먹었어요. 근데 야 진짜로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먹었죠. 억지로 육개장부터 시작했어요. 육개장. 그러니까 억지로 육개장부터 먹었다고. 일부러 거기를 잘 찾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것도 이제 고기도 먹고 먹는다고 이제 이게 적응이 되니까 이제 고기 잘 먹어요. 지금 고기 잘 먹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막 고기를
찾아가진 않아요. 가끔가다 이제 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뭐 피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술도 술도 내가 못 먹는데 그 저 증류주 같은 거 한 병에 2만 원짜리 그 저 그 어디 술이더라? 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한 병에 2만 원짜리 증류도 그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한 잔씩 두 잔씩 한 잔씩 두 잔씩 먹으니까 아 이거 술도 먹을 만한데 술 맛이 좋아져요. 또 술이 적응이 될 것 같아. 또 이러다가 술꾼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에 술을 이제 술도 잘 먹, 많이 이제 먹다 보면은 간에서 이제 술을 분해할 수 있는 그 수치가 높아지는데 예, 그 성분이 뭐더라? 그런 간에서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요. 그래서 술을 잘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으니까 사회생활이 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요. 왜 술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 어? 쓰잘데기 없이 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괴롭혀? 뭘 얘기하다고 했어? 그 자신의 운명. 어느 정도 도인들은 도당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허경영 씨가 있죠. 허경영 씨. 허경영 씨도 이제 자기네 운명은 그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잘 되게는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지는 못해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될 운명이 아닌데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허경영 씨가 그 세상을 이렇게 한 일이 뭐냐면은 박정희를 도와서 우리가 가난한 때 새마을 운동의 근원이 저기 허경영 씨요. 그리고 상공을 장려했대. 상공을 반도체 산업을 추천을 해서 오늘날의 삼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그 어렸을 때에 허경영 씨도 이병철의 그 가호를 받았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이병철이 그 공덕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씨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많은 일을 했지만은 정치의 뜻을 둠으로써 그가 그의 운명을 거슬렸어요. 운명을.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거슬리게 되면 힘들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을 포기하신 것 같아. 나이도 있고 70이 넘었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그 과거에 이제 이런 그 어떤 시스템을 그 어떤 그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들을 도와서 이 나라를 잘 흥하게 해놓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지금 그 노후에도 그 빨대를 꼬박 꺾고 찝찝 할 수가 있어요. 찝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활은 기본 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어떤 그 하늘의 가호가 주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경영 씨가 뭐 사입이 비슷하게 놀아도 누구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의 공덕으로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 공이 있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어, 뭔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허경영 씨가 정치에만 뜻을 안 둔다면은 사는 데는 살 지장이 없죠. 그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의 운명이. 그래서 어, 지금 황영희 씨가 뭐 그렇게 해도 누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고, 아, 재밌다. 진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잖아요. 어,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이죠, 사이다. 그래서 황영희 씨가 사는 곳이 저기 어디예요? 경기도 파주, 어, 거기가 어디지? 생각도 안 나네? 한 두 번인가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허경영 초기 추종자들은 나를 잘 압니다. 나를 잘 알아요. 그리고 나를 잘 알고 또 그 중에서도 나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허경영 그뭐 해코지 하는 줄 알고. 허경영은
그 제갈 광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주구는 되지는 못하지만은 제갈 광명처럼 부채 하나로 세상을 다 어,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주군이 되려 하면은 힘들어지죠. 주군이 되려 하면 힘들어지죠.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돼. 도인의 팔자예요. 도인의 팔자. 스님이나 도인들은 그런 팔자를 지니고 있어요. 자신이 머리를 대지 못한, 대가리를 못 듣는, 대가리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국가는 그런 인재들을 귀하게 여기고 먹여 살려야 돼요. 인재를 박대하고 나라가 잘 되는 사례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들이 태어나면 국가가 거두어서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재들을 여는 까마귀들의 군상 속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우리가 민족 사관학교 이거 폐쇄는 안 돼요. 그리고 뭐 가학고 이건 평준화시켜도 안 됩니다. 어차피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공부 안 하려면 안 해요. 근데 이게 내비로 두잖아요. 이렇게 타고난 인재들을 내비로 두면은 얘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나라의 해가 돼요. 나라의 해. 잔머리가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이는 나라가 거두어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가면서 나라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뭐 타고난 어떤 그 자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이렇게 그 세계 경제에서 약간의 주도권을 잡고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천재적이거나 이게 학자적 재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우두머리는 안 되더라도 주군을 도와서 세상을 평정할 수가 있어요. 허경영은 박정희를 통해서 자신의 가업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허경영이 만든 거예요. 허경영이 만들었기 때문에 허경영은 여기에서 빨대 꽂고 쭈쭈 해도 돼요. 쭈쭈 해도 됩니다. 자격이 있어요. 자격. 공이 있는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용서가 된다. 용서가 된다는 걸 아십시오. 대신에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대통령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자신이 이제 스스로 깨달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허경영은 하늘의 가호를 받는, 도인이나 이런 허경영 같은 분들은 하늘의 가호를 받아요. 하늘의 가호를 받기 때문에 건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해를 입습니다. 해를. 건들면 해를 입어요. 나도 마찬가지. 나를 건드는 사람들은 나도 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돈 떼먹는 사람들 천배 만배, 천배 만배 화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갚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내세 다시 환생을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되는 게 그 빚이에요, 빚. 그래서 남한테 빚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내 돈 떼어먹어도 뭐 그냥 주십시오. 줍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반복해서 얘기할 뿐이 야, 너 왜 돈 안 줘?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싸가지야.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떼먹으려면 떼먹어라. 떼먹으려면 떼먹어. 하늘의 가피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이 누군가 이렇게 건들면은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자신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안 건들지. 근데 몰라요. 나중에 당해보고 합니다. 당해보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미 때는 늦었어. 미안하다고 뭐야, 때는 늦었는데. 그래서 힘들면은 나도 힘들지만은 저도 힘들어. 저도 힘들어. 건들면 건들지 마라. 응? 그냥 나한테 베풀어. 나한테 베풀면은 그 공이 나한테 돌아간단 말이야. 응? 백두천대로. 이게 지금 나 비도 오고 날도 구질러가지고 밥벌이도 힘든데 아까 가르쳐준 계좌번호 209-0108-5-876 국민은행으로
밥값이라도 기부해라. 그러면 그 공이 돌아갈 것이다. 하늘의 갚이를 받는 자가 갚이지 않으면 더 없잖아요. 그러면 천배 만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그 한 생에 있어서의 어떤 기억은 전수되지 않고 전생을 기억해서 안 된다는 그런 우주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비밀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환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하자면 불교는 저기에요. 기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어떤 기독교를 내가 굉장히 좀 까는 편인데 불교는 그 사람마다의 신성을 일구어서 그를 신인으로 만드는 신인 공부를 시킵니다. 자신이 신인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신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을 깨워서 부처가 되게 만든 거예요. 부처가 되도록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좋은 종교예요. 그 튀지도 않잖아요. 그 500년 세월 동안 그 박해를 받고도 그 명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명맥이. 불교는,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퇴색이 됐지만은, 그래도 불교의 명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연 스님이라고 해서 자연 스님. 요즘 유튜브에 자연 스님이 뜨고 있죠. 스님들은 이분이 이제 뭐, 음, 무소유에 대해서 뭐, 무소유를 얘기하는 사람, 쩌리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그런 뭐 제목을 본 것 같은데, 영상 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스님들은 무소유해야 되냐면은, 스님들은 절간에 몸을 맡기고, 공부나 해라, 이 말이야, 공부나. 공부를 해서 깨달음 얻고, 중생을 구제하시라, 이 말이야. 작은 물질을 탐하게 되면은, 원래 그러잖아요. 술이 술을 부르게 되고, 탐욕을 부르게 돼. 처음에는 마약도 작게 시작하지만은, 마약 때문에 죽어. 그래서, 조금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점점, 이 탐욕이라는 게 점점, 탐욕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생각지도 말라, 이 말이야. 아예 생각지도 말고, 절간에 몸을 맡기고 공부나 해라, 공부나. 너는 공부나 해, 너는, 그게 사명이야, 그게 사명. 그리고 중생을 구도해라, 그게 사명이야. 물질에 마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일말에 조그만 것이라도 이 물질의 마음을 둬서 안 돼. 그냥 돈이 필요하면은 그 용돈이나 받았어. 재무 담당한테 맡기고. 절간도 그 살림 관리하시는 재무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용돈으로 탔으라고. 교통비 뭐 거는 걸로. 어? 절대 금전에 재물에 터치를 하면 안 돼. 손도 대면 안 됩니다. 손도 대면 안 돼. 주는 밥이나 먹고, 주는 옷이나 입고, 가끔 그 외출할 때 필요한 돈이 있으면 용돈을 타서 쓰고, 그러라 이 말이야. 당신의 운명이야. 근데 또 대가리에 든 게 많다겠어. 조금 사람들이 대우해 주니까. 우쭐해가지고.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본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당신의 운명이야. 대가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 대가리가. 그 대신에 부채 하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린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재물과 연관시키지 말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음, 그냥 세상으로부터, 용돈이라 받았어. 용돈. 굶어 죽지 않잖아. 사람이 굶지 좀 삼시세끼만 배때기만 해결하면 되지. 뭐 필요 있냐 말이야. 삼시세끼, 어? 밥만 안 굶는다면은, 어? 뭐가 걱정이야, 어?
밥만 안 굶는다면 너뭐 드시든지 하고 다닐 수 있잖아. 밥만 안 굶는다면은. 어? 그치? 뭘 원해?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그 진짜 뱃돼지 굶는 일은 없잖아. 그죠? 어,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는지 모르겠네. 안녕히 계세요.